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더워져요. 아직은 괜찮죠?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익숙하면 소홀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자주 보거나 또 자주 그 일을 되풀이해서 버릇이 생기거나 또 이제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나면 익숙해져요.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생소하다가 자주 만나면 익숙해져요. 제일 익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신심도 아니고 제일 익숙한 사람이 가족들 아니에요? 네, 가족들을 제일 많이 보고 또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또 싫은 소리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익숙한 것은 고마운 것일까요? 진리인 것일까요? 오래되면 고마워요? 아니면 질려요? 밥을 매일 먹는데 고마워요? 질려요? 고맙기도 하고? 당연하고? 네, 고맙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당연한 마음도 있고 그 당연한 마음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소홀해진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게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주 보는 것, 늘 곁에 있는 것, 이게 이제 안심하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또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친하니까 괜찮아. 친하니까 이해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만 친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진짜 친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매일 만나는 사람도 그때 기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봐가지고 나의 마음에 비추어서 저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괜찮아 이해해줘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공경과 깊은 신뢰를 가지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정토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7년 정도 효도병원에 모셨거든요. 다른 데 이제 누님이 모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모시게 돼서 모셔도 되겠냐고 잘 안 물어보고 했더니 그걸 이제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의견을 물어보고 상황을 보고 그것이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지 혼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모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매주 그렇게 챙기고 한 번도 싫다는 얘기도 안 하고 모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 힘들다고 안 하면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모셨는데 애썼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모시고 반갑게 같은 식구니까 그 정성을 다하긴 하지만 그게 내 마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나하고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친할수록 더욱더 가까워져요. 고등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 사람이 매일 붙어 다니고 서로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맨날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다니면 얼마나 친해지고 익숙해지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그냥 쉽게 농담처럼 야, 너 매일 보니까 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질려? 이렇게 이제 가볍게 받아들이고 얘기를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면에 질렸는가 그 마음속에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게 이제 농담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를테면 하나의 작은 간격이 생긴다. 그 간격이 생기니까 그 뒤부터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더 유심히 듣고 신경 써 들어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평소에 그런 간격이 없이 친할 때는 정말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약간 멀어져 보이더라. 그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조금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익숙하게 대해서 그 사이에 내가 소중함을 잊은 것 같다.
내가 그런 말을 농담처럼 했는데 그런 농담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친절한 얘기를 하고 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깊은 인연이 되는 것이지 그냥 쉽게 나하고 친하고 익숙하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질린다는 말 속에는 무서운 마음의 변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짝하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고 익숙해진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면은 익숙해지면 새로운 사람 만날 때보다 때면 몸가짐도 덜하고 말도 좀 조심을 덜하고 그 사람한테 시간 할애나 이런 것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익숙하니까 나중에 두 개의 순위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익숙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것이 멀어진 것이 저 친구가 나하고 오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덜 해도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냐? 이것을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중함을 잊은 내 마음 때문에 생긴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을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소중한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그게 뒤로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지켜보고 내가 조심해서 할 수 있다. 또 이 너 질린다는 말 속에는 반갑고 고맙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려는 마음이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에게 익숙한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오래됐구나, 내 마음이 좀 변했구나, 이게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늘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도 그냥 또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매일 볼 때마다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가까이 만날수록 더 오래 만날수록 더 소중하고 반가운 사람이 되면 좋은데 어제 보던 사람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보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사고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또 볼 때 또 반갑고 하루 중에 10번을 보면 10번을 또 반갑고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다. 정산종사님 법어 응기편 16장에 우리 전이창 예타원님께서 정산종사님께 여쭤봅니다.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집니까? 우리가 그냥 원수가 되면 지금 여기에 정말 어떻게 좋게 보려고 그래도 미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전생부터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다 이런데 그런 원수가 맺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산정사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먼 사람은 원수가 될까 안 될까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가 안 돼요. 더 저기 서울역 가가지고 어쩌다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생기기를 어떻게 생겼고 옷을 뭐 어떻게 입었고 뭐 그렇게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원수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 원수가 안 돼. 그런데 가까우면 뭐가 있어요? 익숙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보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나오고 서운한 마음이 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원수가 돼.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가까울수록 더 소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인연이 원수의 인연을 맺게 된다. 익숙하면 소홀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써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익숙해지면 소홀해진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경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공경하는 마음이 난다는 겁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른다고 그래요. 만나면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데 이거는 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이게 흘러가지 않는 건 뭐냐면 막히는 거죠. 내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익숙함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원만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소홀해진다. 그러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오늘은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익숙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이러지 하는 것이 맥히다 보면은 인연이 단절돼요. 그 소홀함 때문에 흘러가야 돼. 원만하게 흘러가야 될 우리의 인연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소홀함이 생기고 인연이 막히게 된다. 원만하게 흘러가려면 공경하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고 무심히 지나칠 수 있고 눈빛 하나도 그 속에 공경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무심히 지나치는 눈빛 속에서도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또 내가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꼭 멀리 있다고 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인연을 깊게 생각하는가, 그 마음을 놓지 않는 데에서 그 공경이 드러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세심히 배려하고 더 공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법문에 공독했듯이 우리 이제 교당에 같이 다니시는 분 다 좋잖아요. 친하고 또 뭐 오래되신 분들은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이번에 열반하신 분들 보면 한 50년 이렇게 50년이면 반백년을 같이 매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깊은 인연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고 깊은 인연이니까 또 특히 이 진리의 말씀으로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일생을 수도하고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같이 사는 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반가운 거예요. 또 우리 교도님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요양병원에 혹시 이제 가시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잘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래요. 교당에서는 늘 진리의 말씀하고 또 감사의 말씀하고 공부한 얘기하고 이랬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맨 뭐 먹었냐 또 뭐 했냐 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루 종일 하니까 그게 마음이 거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법문에 길들여지고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도반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께 볼 때, 대종사님께서 볼 때 이렇게 지금은 기쁘고 반갑고 즐거워하는데 이렇게 즐겁고 반가운 마음 때문에 더 낮은 인연이 될까 걱정이다. 그 낮은 인연이 왜 생기냐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 늘 보던 사람이니까 그냥 이만큼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가까운 사이에 더 인연이 낮은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해갈수록 더욱 공경하고 또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아니해야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않고 이 좋은 인연이 또 가죠. 대종사님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뭘 비유했어요? 기러기 떼와 같다. 대장 기러기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가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중생 제도하는 사업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교당에 나오신 도반들도 어느 회상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회상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당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함께 모여서 몇십 년을 공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소중하고 깊은 인연인데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가까울수록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더 챙기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서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는 인연이 아니고 큰 저수지처럼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부인 제자 중에 유건 선진 있죠? 칠산 유건. 이분이 대종사님의 외숙이에요. 외삼촌. 나이도 뭐 12살 이상 차이 나요. 근데 대종사님 제자가 돼요. 그럼 항상 대종사님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법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생각했을 때 삼촌이 이렇게 하면 또 부담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육신으로는 우리가
삼촌이고 조카고 이렇지만 마음으로는 영생의 스승이 아니다. 한 번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간다면 그 스승으로 모시는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도 대종사님 대할 때 스승 아닌 조카로 보지 않고 늘 스승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을 잃지 않고 대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가까운 사이에 더 예를 지킨 거죠. 오래되면 숙성이 되거나 변질이 돼요. 우리가 숙성이 돼야 돼요? 변질돼야 돼요? 정말 오래되면 될수록 더 깊은 맛이 생기는 숙성이 있고 또 며칠만 지나도 변질되고 상하고 변질돼가지고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경과 예를 다하고 친할수록 더욱더 배려를 해야 숙성이 돼요. 인연도 숙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인연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며칠 못 가서 변질되고 돼요. 그 인연도 변질되면 결국은 헤어져야 돼요. 버려야 되고 만나지 못하게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변질된 인연은 보기 싫게 되고 만나면 냄새가 나게 돼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깊은 맛이 나고 다정한 마음이 나고 더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게 숙성된 인연이 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 말에 우리 도공이 매일 정성을 다해서 달 항아리를 만들어요. 크고 둥근 항아리를 만드는데 이게 좀 공도 많이 들고 흙도 많이 들고 정성이 많이 들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 그 정성을 놓지 않아야 온전한 항아리가 됩니다. 되게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정성이 딱 뒷심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공들인 것이 없어져 버려요. 어제 우리 제 지내고 제주들하고 식사하는데 손끝이 내가 야물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끝에 가면은 꼭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이제 참석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것은 손끝이 야무지 않은 게 아니고 뒷심이 없는 거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다. 이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마음을 놔버리면 끝까지 그게 유지가 안 돼서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밥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힘들이고 뜸을 다 들여서 마지막에 뜸 안 들이고 뚜껑을 열어버리면 밥이 제가 안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불을 달궜지만 마지막에 그 뜸을 들여야 완성이 되는데 그때 완성하지 않고 뚜껑을 열어버리면 서른 밥이 되는. 우리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30년 만났다 해도 100년을 놓고 보면 얼마 안 된 거고 영생을 놓고 보면 이 한 생이 짧은 인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가지고는 그 인연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인연, 법동지의 인연, 도반의 인연, 정말 영생을 통해서 진리를 공부하고 함께 성불재중한 서원을 세울 인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좋은 다정한 인연들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래돼도 인연에 공을 들이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홀하면 익숙하면 소홀해지기 때문에 익숙할수록 더 깊은 맛이 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